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의 아이 엄마입니다. 저도 종종 이곳에서 사연을 듣곤 했는데요. 듣기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니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같은 입장이 되어보고 나니 이제서야 사연자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익명이라지만 내 얘기를 누군가 알게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싶어요. 게다가 그 일이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의 일이라면 더 걱정이 크겠죠.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도 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지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 있었던 그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30살쯤 일로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사이였습니다. 거래처 직원으로 만난 자리에서 일적으로 엮여 어쩌다 보니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신중할 만큼 신중했지만 서로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일로 만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이에 그렇게 2년을 연애한 저희는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었었기에 양가 부모님들은 저희의 결혼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혹시나 딸 자식 노처녀 될까 걱정하셨던 분이셨는데 늦둥이 아들을 낳으신 시부모님은 걱정이 더 심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가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아시고부터 계속 저를 궁금해하셨다던 시부모님은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희도 늦은 나이에 조금 일찍 결혼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둘 다 신중한 성격이었던 탓에 애달른 부모님 마음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그제서야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는 30이 넘어서야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자식의 결혼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오랜 기다림 때문에 저를 보시고는 단숨에 저를 며느리로 반겨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축복해주시는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무사히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다정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늦게 만난 것이 아쉬울 정도로 성격도 잘 맞았고 같이 있을 때면 늘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부부가 평생 살기 좋다 하던데 저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었죠. 결혼 후에는 붙어있기 바빠서 다른 모임은 잘 나가지 않을 정도로 늘 서로만 보고 살았던 저희였어요. 주변에서도 왜 이제야 만났냐고 할 정도로 금슬이 좋은 편이었죠. 저희가 생각해도 부부간에 문제라 할 게 없고 시부모님도 모자란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잘해주시는 덕에 다른 스트레스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도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요즘에야 30 넘어서 첫 아이를 가지는 게 흔한 일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30 넘어 아이를 낳는 것은 노산이라는 우려를 듣던 때였습니다. 이미 30이 넘어서 보통에 비해 늦은 결혼을 하게 된 저희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도 꽤 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희 바람처럼 임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건강관리에 매번 날짜 계산까지 하면서 신경을 쓰는데도 번번이 아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이 욕심은 없다 싶었는데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한 후로는 어느새 남의 집 아이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이가 갖고 싶었죠. 저희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더 바라셨겠어요. 시부모님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셨던 저희 부모님도 매번 제게 임신 소식을 궁금해하고 하셨으니 늦둥이 남편 낳으시고 나이가 지긋하셨던 저희 시부모님은 손주에 대한 기대가 더 많으셨을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앞에서 대놓고 아이 말씀을 꺼내진 않으셨지만
제가 채기가 있어서 구역질만 해도 혹시 임신은 아닐까 생각하며 놀라시곤 하셨고, 시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하시고 실망을 감추질 못하셨죠. 누구 하나 저희 부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부모님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집안의 외동자식들이었으니 부모님들도 유일할 손주 소식을 오매불만 기다리셨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싶은 나이에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점점 더 조바심이 났던 저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면서 어쩔 수 없이 실망감에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 생각을 하는지 제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가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지만 그때는 남편의 위로도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은 쉽게 가지는 것만 같은 아이를 저도 꼭 갖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시험관 아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것도 생각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비용도 비용이었고 그것도 다 몸을 혹사시키는 일이다 보니 직장 생활하면서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두기도 어렵고 이래저래 모든 것이 제 마음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삼신할머니가 계셔서 제게 예쁜 아이를 점지해 주시기를 바랐어요. 그런 제 바람이 통했던 걸까요? 저는 결혼 4년 차에서야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라고 실망을 거듭해서 그런지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을 보고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과 같이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스스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병원까지 가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집안에 드디어 경사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나온 저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노력 없이 찾아오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저희는 곧바로 부모님들께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 초기 유산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한 실망을 드리지 않으려 조금 신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안정기가 지나고 아이의 성별까지 알고 나서야 양가 부모님들께 저희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것을 듣고 저희 부부는 참 좋았습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만 낳게 된다면 딸이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 고민하던 저희의 선택은 늘 딸이었거든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좀 미안할 일이었지만 저희는 딸이 갖고 싶었고 늦게서야 저희의 바람을 들어주셨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죠. 그렇게 늦게 전한 소식에도 부모님들은 참 기뻐해 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른들도 잘 아시기에 더욱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저는 왠지 시부모님 앞에서 딸이라는 소식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편협한 제 생각에는 저희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시라 어렵게 남편을 가지셨던 시부모님이 손녀보다는 손자를 기다리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라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내심 실망하진 않으실까 싶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시부모님은 저희 딸아이의 소식을 참 기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드디어 경사가 생겼구나. 그래, 새아가가 고생이 참 많았다. 그동안 임신하겠다고 네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냐?
우리도 걱정되면서도 말을 못 꺼냈다만 아무리 그래도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겠지. 장하다. 그래도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임신했으니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산모 건강이 최우선인 건 잘 알지? 네, 어머니.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근데 어머니, 혹시 손녀라서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혹시 아들이기를 바라셨을까봐요.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어렵게 하던 아이인데 딸이던 아들이던 뭐가 어때서 그래? 나는 그저 드디어 손주 볼 생각에 기쁘기만 하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딸이 더 좋다 그러지 않니? 우리는 너희만 좋으면 딸이던 아들이던 다 좋아. 시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딸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부모님은 딸아이 소식을 들으신 후로 길 가다가 예쁜 아이 물건이 있으면 늘 지나치지를 못하시고 제게 선물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아이 물품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분홍색이나 꽃이 달린 것만 보이면 주저없이 사오시며 하루빨리 예쁜 손녀를 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좋은 이름까지 지어오셨죠. 우리가 유명하다는 곳 가서 받아온 이름인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한번 봐봐라.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녀오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골라봐. 어머, 벌써 이름까지 봐오셨어요? 저희는 아직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요. 지안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네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네가 좋은 게 좋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 네 시아버지가 유명한 장명소 찾겠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여기가 엄청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지어준 집이라 그러더구나. 그럼 이제 좋은 이름까지 받아왔으니까 우리 선녀도 걱정 없이 무사히 잘 태어나서 나중에도 별탈 없이 건강하고 예쁘게 잘 클 수 있을 거다. 비싼 이름을 받아오시면서도 저희 시부모님의 바람은 그저 아이가 무탈한 것뿐이셨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아이가 어렵게 찾아온 것이 혹시나 두 분 탓일까 걱정이 많으셨다고 했어요. 두 분도 임신이 어려우셨기에 혹시 그런 것을 저희에게 물려주신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자식 며느리에게 더 바라는 것도 없으시고 그저 저희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던 분들이셨어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며 두 분께 늘 감사했고 앞으로 살면서 늘 효도하고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온 식구들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저희 아이는 어렵게 찾아온 것에 비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태어나 주었습니다. 우량아에 가까울 만큼 튼튼하게 태어난 아이 덕분에 모두가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죠. 사실 저도 혹시 제가 노산이라 아이에게 무리가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히 태어나준 것을 보니 제가 몇 시간의 산통을 겪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준 저희 딸 지안이는 그 뒤로도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튼튼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까지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주었죠. 멀리 떨어져 계시던 친정 부모님과 달리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셨던 저희 시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며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오셨어요. 바라던 손녀가 태어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셨던 거죠. 시부모님은 이사 이후 매일 아이를 보러 오셨고 그만큼이나 손녀를 각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부모님 가고 나시면 유산을 저희가 아닌 저희 딸에게 물려주시겠다며 그만큼 손녀를 예뻐하셨죠.
매일 장난감에 선물에 자꾸만 예뻐만 해주시다 보니 딸은 부모인 저희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좋아했었어요. 저희 아이를 좋아해 주시니 감사하지만 가끔은 너무 끼고 도셔서 아이 버릇이 나빠지면 어쩌나 우려가 될 정도로 저희 딸을 예뻐만 하시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우리 지안이, 할미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다 먹을래. 그래, 우리 지안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어머니, 안 돼요. 지안이 오늘 간식 안 주기로 했어요. 아까 제 말 안 들어서 혼났었거든요. 벌로 오늘은 간식 없어요. 아유, 그래도 애가 먹고 싶다는데 오늘만 봐주면 안 되냐? 안 돼요. 혼날 때는 혼나야죠. 쟤도 어머님이 자기 예뻐하시는 거 알고 어머님한테 일부러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애가 너무 짠한데 어쩌누? 어머니는 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마냥 예쁘기만 하신 건지 매번 저 몰래라도 아이를 챙겨주실 정도로 손녀 앞에서는 너무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걸 잘 아는 딸아이도 혼이 나야 할 때면 늘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고 그 뒤에 숨으려고 했죠. 저는 조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딸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대로 예쁜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걱정 없이 자라는 것을 보며 저희 부부는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이대로 그 행복이 오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모양입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얼마 뒤 저희 시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팔순이 다 되신 나이였기에 갑작스럽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별 앞에 다들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 그러던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그리 오래 계셔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팔순 때 다같이 여행이라도 가자며 기대하던 저희는 아버님의 팔순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님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시던 분이셨기에 더욱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힘이 드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도 아직은 아버님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으셨는지 많이 힘들어하셨죠. 자꾸 가슴이 답답하다며 잠을 주무시지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셔서 저희 모두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잘난 아들도 며느리도 아닌 손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더 적적하신지 딸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셨어요. 학교 들어간 아이의 등하굣길을 책임져 주시고 손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시다며 그 연세에 부업까지 알아보고 다니셨죠. 어머니가 괜한 고생이라도 하실까 걱정되어 저희가 뜯어말리기는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손녀를 보시고 다시 일어서시려는 어머니 모습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이가 학교에서 느닷없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지방에 계신 부모님까지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아이가 피를 뽑고 온갖 검사를 다 받는 것을 보며 온 가족이 초조해하며 아이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던 저희 부부는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원인불명의 난치병이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에 저는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한 번 쓰러진 것으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냥 가벼운 빈혈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긴 자기 자식이 아플 거라 예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병이 더 이해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자라는 동안 감기 한번 걸리지 않게 조심하며 키웠던 내 아이에게 원인 불명의 난치병이 생겼다는 것이 믿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죠. 하지만 현실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치료를 위해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결국 학교를 관두고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아이는 학교에서 홈스쿨링 신청을 해서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쫓아가며 친구도 보지 못하고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 딸아이를 제가 도맡아 챙기고 싶었지만 비싼 치료비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만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다고 울고 떼쓰는 아이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죄책감이 컸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처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대신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셨고 그 뒤로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셔서 아이를 봐주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처분한 돈으로 딸아이 치료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자식된 입장에 차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재산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대가 없이 딸을 돌봐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돈을 치료비로 다 쓰고 나면 어머니의 노후가 힘들어질 테니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비는